어제 이재명이 나라가 온통 북새통을 보이고 있는데에도 특별한 이슈나 현안이 없어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흘 동안 유럽을 방문한다라는 이름으로 다니다가 어제 귀국을 했죠. 성남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6.3 선거 후유증이 생각보다도 엄청나게 심각하고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나라의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외면하고 외국에 나갈 수가 있겠는가.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이번에도 선거도 직간접적으로 이재명과 연관이 있다. 책임이 따른다라고 비판이 쏟아지니까 국내 문제 자체 잠시라도 벗어나 보고 싶다라는 생각 속에 이재명이 여행 나들이를 떠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나 이재명은 절대 그렇지 않다. G7 회의에 정식으로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유럽 출장은 공식적인 출장이다. 이렇게 애둘러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말 자체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도피성의 해외여행 나들이 정도다. 이렇게 비하하면서 조롱까지 하지 않았었습니까?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방송들도 조차 이재명이 이번 방문을 통해서 어떤 모임에 참여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또 성과가 있다면은 무슨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출발할 때에 왜 공항에 당 대표인 정청래가 나오지 않았는가? 왜 안 나왔는가? 그렇다면은 돌아올 때는 정청래가 나올까? 아니다. 그냥 처음에 패싱을 시켰으니까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다. 나갈 때에 찬밥 신세를 받았으니 돌아올 때만큼은 그래도 정청래를 당 대표로 인정하면서 부를 것이다. 이런 소리들이 열흘 내내 방송을 달구지 않았었습니까? 어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대체 이런 자체가 뉴스거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뉴스로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거의 모든 방송이 열흘 동안 내내 이재명의 방문에 대한 얘기는 가십 정도로 취급을 하고 왜 정청래가 출발할 때에 그렇다면 돌아올 때는 참여할 것인가? 이 얘기로 열흘 동안 시끄럽게 하지 않았었습니까? 거의 모든 방송들이 이재명의 혀 노릇을 하면서 아부아점을 지금까지 해온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열흘 동안 이재명이 방문을 했다라고 하지만은 그냥 단신 정도로 가십 정도로 취급을 했지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전할 내용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슈가 없이 만남 정도니까 무엇을 취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내용을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트럼프와의 잠시 만남 이것을 아주 대서특필로 언론들이 아주 뜨겁게 보도를 했었는데 아니 1시간을 만났습니까? 10분을 만났습니까? 1분도 채 안 되는 30여 초 정도 잠시 만났었는데 여기에서 무슨 깊은 얘기가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 순간을 보면서 내심 명분이 없는 유럽 방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의 측근 참모들은 트럼프와 어떻게 해서든지 만남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물밑 조율을 아주 뜨겁게 오래전부터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잠시라도 이재명이
복도에서든 아니면 작은 공간을 얻어서라도 둘만의 의자를 놓고 앉아 있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준다면은, 찍게만 된다라고 하면은 자기의 그 유럽 방문에 대한 큰 성과라고 치적이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트럼프의 생각은 좀 다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진 한 장에 트럼프와 이재명이 내용이 있든 없든 간에 앉아 있는 모습이라도 만들려고 얼마나 측근 참모들이 애를 썼겠습니까? 지금 이재명이 가장 껄끄러운 것이 주한 미국 대사가 곧 한국에 부임을 하지요. 미셸 스틸, 우리 한국인이죠. 박은주 씨. 박은주가 트럼프와 아주 가까운 관계고 또 강하게 우리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부정선거 논란이 지금 한국도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생각 이상으로 모든 힘을 쏟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까지 잡아들여서 미 법정에 세우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재명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프랑스에서 트럼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붙들기 위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자리를 같이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만남의 자리는 겨우 30여 초 정도, 그야말로 초라한 모습만을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현재 따라간 우리 언론들이 정말 기사를 쓰고자 해도, 쪼찐 기사를 쓰고자 해도 기사거리가 있어야 뭘 쓰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민망할 정도지요. 그러니까 기껏해서 한미 동맹, 한미 우호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냥 돌아섰다는 기사만 나올 뿐 아니겠습니까? 애초부터 명분이 없는 유럽 방문이기 때문에 초점을 이재명은 유럽으로 떠나면서 반드시 트럼프와의 자리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이것이 틀어지게 되니까 국내의 언론들은 어떤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까? 이재명과 정청래의 갈등으로 몰고 가면서 이것을 더 크게 확대시키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열흘 내내 정청래는 왜 이재명이 떠나는 날 공항에 나오지 않았을까? 아니, 못 나왔을까? 여기에 대해서 찬반 토론이 뜨겁게 펼쳐지지 않았었습니까? 처음에는 정청래를 이재명이 개무시해서 초청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와 함께 이재명이 정청래를 완전히 찬밥을 먹였다. 그 대신 김민석을 내세웠다. 봐라, 사진에 김혜경 옆에 환하게 웃고 있는 김민석 사진이 보이지 않는가. 이런 얘기까지 나돌지 않았었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뉴스에 가치도 없는 말 장난들인데, 이런 것으로 며칠 동안 떠들지 않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이가 열흘 가운데서 사나흘 후면 들어온다. 방송들 기조는 정청래가 나갈 때는 찬밥으로 초대받지 못했지만 올 때는 이재명이 부를까, 이것으로 사나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었습니까? 정말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재명이 돌아올 때는 정청래의 체면을 생각해서 부를 것이다 라는 분위기로 바뀌면서, 그 당시에도 청와대에서는 이런 반구에 반응이 없었죠. 방송에서도만 그냥 서로들 떠들기에 바빴는데, 이재명이 돌아오기 전날
18일 어제 돌아왔으니까 17일 오후에 은전을 베풀듯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돌아올 때에는 민주당 지도부도 함께 참석을 한다라고 청와대 논평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자마자 정청래가 바로 즉답을 합니다. 일부 언론들이 계파 갈등 운운하면서 악의적으로 갈라치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에는 모두 우리 민주당에는 모두 친명뿐이다. 민주당은 모두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친명이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재명 띄우기에 나섰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친명과 친청 갈등 운운했던 그 기사를 정청래가 잔머리를 써가면서 바꿉니다. 친명 어른은 우리가 존경하는 대상이고 친석이냐 친청이냐 김민석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재명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가 말 뒤끝에 민주당은 모두 친명뿐인데 이런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계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당원 1인 1표제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자신은 2달 후에 벌어지는 당 대표 경선에 연임하기 위해서 나서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자기의 뜻을 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초대를 받았으니 어제 성남공항에서는 그야말로 이재명이 돌아올 때 준비하고 있었다가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주 밝은 표정으로 90도 깍듯하게 폴도 인사를 정청래가 이재명에게 하지 않았었습니까? 저는 이때의 이 장면을 보면서 자, 이재명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정청래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반대로 90도 폴더 인사를 하고 있는 정청래는 고개를 숙이면서 어떤 생각으로 고개를 숙였을까? 그것이 교차가 되더라고요. 서로가 얼마나 뒤통수 때리기 그 일을 한두 번 해왔습니까? 무척 저는 흥미롭게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 머리에서는 번개처럼 추미애와 우원식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국회의장 자리 놓고 다 된 밥이다. 이번에는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의장이 나온다. 우원식을 거론한 사람이 있지만은 천만에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듯이 절대 우원식은 될 수가 없다라고 언론도 방송 평론가도 모두가 이렇게 우원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고 추미애가 여성 최초의 대한민국 국회 헌정사상 의장이 된다라고 결정이 됐다라고 어느 신문 기사는 오보까지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어느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던 그래서 신문 기사 방송에서는 이변이라는 소리를 쓰지 않았었습니까? 결국은 우원식 머저리가 의장이 되는 그런 꼴을 우리가 2년 동안 보지 않았었습니까? 그렇다면 정청래가 어제 90도 폴더의 인사를 이재명이 했을 때에 서로 간의 앙금이 다 풀렸을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 부호를 달고 이 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순간에 저는 또 떠오르는 인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깜빡했지요. 하정우가 한동훈과 후보 시절에 토론회에서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90도 폴로 인사하는 그 장면을 판넬로 해서 얼마나
한동훈을 맹비난하면서 공격을 해 왔습니까? 저는 한동훈을 편들 생각은 1도 없지만은 한동훈은 그 이후에도 의원 배지를 달고서도 지금도 인사할 때는 90도 가까이 굽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를 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트집을 잡아도 엉뚱한 것을 트집을 잡는구나. 하정우야, 정청래가 90도 폴더 인사하는 그 장면을 보고서 당신도 한마디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떠올랐습니다. 젊은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면은 깨끗함을 보여야 하지요. 순수함을 보여야 하지요. 그래 기껏 핑계, 문제 삼는 것이 절하는 자세, 인사하는 자세를 꼬투리로 잡는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어떻게 이런 사람의 이런 사고력을 갖고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가? 그 뒤에 행동이 선거 기간 내내 하던 행동이 더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젊은 사람에게 정치를 참된 정치를 기대했는데 전재수와 내내 손을 잡고 다니면서 나는 전재수를 따라할 것이다. 전재수가 범죄자 아닙니까? 뭘 따라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재명의 정치 노선을 따르겠다. 아니, 이재명이 범죄자 아닙니까? 닮을 것을 닮는다고 얘기해야죠. 젊은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면은 정말로 깨끗하고 바른 그런 소리를 해야지. 이재명과 전재명을 전재수를 닮겠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범죄자를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배우겠다라는 얘기일까? 저는 너무나도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러니 이 나라가 제대로 되겠는가 그런 생각마저도 했습니다. 어제 제가 결론 삼아 말씀드린 것이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민주 졸개들 모두가 이재명 친명뿐이라고 하는데 과연 속내도 그럴까? 이런 말씀을 결론 삼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